이거를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기본 욕구는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인 거를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지금 억지로 막고 있는 겁니다. 니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재건축 건물이 쓰러지지 않으면 재건축 못해,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자, 지난달 말이었죠.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이 재건축 아파트의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올림픽 손수촌 아파트의 안전진단 탈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올림픽 손수촌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탈락한 것이며 정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당시 올림픽 손수촌 안전진단 탈락 뉴스입니다. 이 송파구청에서 송파구청에다가 올림픽 손수촌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안전진단을 신청했었죠. 근데 송파구청에서 답신이 온 게, 이거 안전진단 이거 안 된다, 니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답신이 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기준을 참 이상한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이 안전진단을 평가를 한 건데요. 세부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안전진단은,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게 이렇게 등급이 나눠집니다. A부터 2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A등급부터 C등급까지는 일상적인 유지보수, 즉 재건축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이제 환경을 판단했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최소 D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D등급을 받으면은 리모델링 혹은 이제 조건부 재건축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단 이제 재건축은 이제 시기가 좀 재조정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2등급을 받게 되면은 얘는 즉시 재건축입니다. 굉장히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안전성이 좀 의심된다라는 그런 단계가 2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안전진단 신청했던 이 올림픽 손수촌 아파트는 이 정밀 안전진단을 한번 해본 결과 C등급을 받았어요. 자, 우리 위에서 보셨죠? 이 C등급이면은 유지 보수예요. 재건축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D등급은 받아야 되는데 지금 C등급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해요. 올림픽 손수촌 아파트가 충분히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이상하게 적용해가지고 얘가 지금 오히려 높아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 내용은 요 내용인데, 지금 이게 내용을 보시면요, 뭐 이렇게 수식도 나오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거 잘 모릅니다, 뭔지 수식이. 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송파구청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평가를 할 때 니네 이러한 근거 때문에 여기가 안전진단 C등급이 나왔어 라고 제시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이 밑에 보면은요, 88년도 올림픽 선수촌 또 기자촌 신축 공사 당시에 적용했던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아직은 튼튼해 라고 송파구청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지금 2019년도죠.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198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이 현재에 존재하는 건물을 1988년도 당시에 어떤 건축에 대한 이제 안전도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2019년도의 기준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정말 어린애한테 너 옛날에 태어나서 건강하니까는 지금도 건강한 거야 라고 말한 거나 똑같아요. 다 큰 성인한테 너 어렸을 때 건강했었지? 너 지금도 건강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거 세부적으로 보면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지진에 대한 이 내구성인데요.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진도 5까지 견딜 수가 있게 설계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좀 이 한반도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큰 이슈만 따져보면 2016년도에 경주에서 일어났던 지진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진도가 5.8이었어요. 진도가 5.8. 자, 그러고 많은
지진이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건물들, 노후된 건물들이 무너졌던 그 2017년도에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진도가 얼마였냐면 5.4였어요. 5.4.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현재 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지진이 만약에 서울에 똑같은 진도로 발생한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현재는요, 현재 아파트 짓을 때는 기준이 진도 7을 기준으로 짓고 있어요. 진도 7을 기준으로. 그럼 이게 안전한 건가요? 지금 아파트가? 안전할까요, 과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요, 내부에 철근을 하나씩 들어가는 공법으로 시공을 했대요. 근데 이 건축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하나씩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큰 진동이 발생하면 벽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의 건축 공법들은 벽에 철근이 2개 들어가는 방식으로 시공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시공을 하면 이게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벽이 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지금 안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잣대를 적용해가지고 지금 안전하다라고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뭐냐면 2018년도 8월 달에 이 정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이라는 거 발표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정상화 방안에 보면은요, 재건축 안전진단을 평가하는 이 항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주거 환경, 두 번째는 건축의 마감 및 설비의 노후도, 세 번째는 구조의 안전성, 네 번째는 뭐 비용 분석,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건, 과거에는 이 주거 환경의 가중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 2018년도 8월 달에 바뀐 내용에 의하면 구조의 안전성 부분이 가중치가 높아지고 이 주거 환경 부분은 굉장히 가중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 우리가 재건축을 원하는 거는요, 건물이 정말 노후돼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기 때문에 재건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재건축 연한이 30년이죠, 현재. 30년인데, 자, 30년이면 강산이 3번 변할 정도의 기간입니다. 우리나라가 건축 기술이 굉장히 낙후되고 좀 허접해가지고 30년 만에 건축을 다시 하라고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건축 기술 세계 1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칼리파 그 건물 아시죠? 그것도 우리나라가 지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은 굉장히 훌륭한데 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정해놨냐? 자, 30년이라는 강산이 3번 바뀔 이 시간이 지나면은요, 주변의 거주 환경이 너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편의시설도 있죠. 뭐 조경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뭐 어떤 내가 편리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이런 시설들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런 게 주가돼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건물이 낡아야지만 니네 재건축할 수 있어 라고 규정을 바꾼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무슨 걸 뜻하냐면 니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재건축. 니네 살기는 불편해도 건물이 쓰러지지 않으면 재건축 못해.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막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부의 생각이 도대체 뭐냐면요.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많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안전진단 기준 강화 좀 전에 말씀드렸고, 또 분양가 상한제도 재건축을 저해하는 규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건축 아파트가 시세 차익이 많이 나고 또 투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붙으니까 이거를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근데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국민들의 기본 욕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재건축 아파트는요, 재건축 아파트를 진행을 할 때는 그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는 조합원들은 무조건 야, 나 재건축하면은 새 아파트 되면 돈이 오르니까 우리 이거 하자 라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니죠. 자, 기본적으로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 얼마나 시설 좋아요. 뭐 보안 시설들도 잘 돼 있고 뭐 기본적으로 조경이라든지 생활 커뮤니티 시설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갖고 싶어서 더 한마디로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나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라는 이 마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런데 이 마음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이 한마디로 이게 돼서 새 아파트가 되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이건 기본적인 욕구니까 원하니까 거기에 투기 수요도 붙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바뀐 거예요. 정부는 이 기본적인 거를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지금
야, 결과적으로 그거 다 짓고 나면 차익 나고 투기 수요도 많이 들어가니까 너 그거 못해 라고 억지로 막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을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현재.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재건축 예정단지들은요, 당분간 당연히 재건축 힘들겠죠. 방금 보셨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1988년도에 어떤 안전진단 기준을 잣대로 해가지고 2019년도에 건물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음마 아파트 같은 거 강남권에는, 아니면 목동의 신시가지 같은 아파트들, 아니면 또 서울에 많은 아파트들 있죠.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 유망한 단지들. 여기에 뭐 일기 신도시 분당이나 일산 같은 데도 재건축이 이슈인데, 이런 아파트,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당분간 힘들 거예요, 재건축이. 정부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단기적으로는요, 당연히 재건축 아파트가 새 아파트, 재건축을 해가지고 새 아파트가 나오기 힘드니까 이 신축 아파트들, 이미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은요, 이 신축 아파트 쪽으로 조금 매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자,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는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또 나는 기본적인 성향이 나는 좀 길게 가져가는 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조정기간은 반드시 와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부동산 시장은 일정한 게 아니잖아요. 등락폭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기간이 꼭 올 건데, 그때 매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재건축 아파트를. 왜? 시장은 이길 수 없어요. 정부가 정책으로요, 궁극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건 사람들의 욕구를 끝까지 누를 수는 없어요. 언젠간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신중하게 잘 잡으셔서 매수를 하신다면 재건축 아파트는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뭐 시세차 이걸 떠나서 무조건 수요가 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기간은 반드시 오거든요. 길게 보시는 분들은 매수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안전진단 이 탈락 소식을 바탕으로 이 재건축 시장을 한번 조명해 봤어요. 참 정부가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오르니까 그 오르는 거 없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대안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앞으로 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 이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봤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좋은 방향으로 좀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또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